자, 그러면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은 걱정을 했는데요. 투표가 오늘 3시까지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면. 근데 정오쯤에 윤곽이 이미 드러났고요. 승부가 기울었다는 평가.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그리고 관련된 또 시장의 움직임 굉장히 가파르게 민첩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영향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미국 대선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지금 99% 당선이 확실해졌고요. 상원은 물론이고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코인 시장 움직임 다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대선이 사실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려감도 있고,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변동성이 좀 시장에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마주가 갑자기 막 생겼다가 빠르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를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일단 대선이 끝나면 이런 테마주들이 좀 이제 시들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섹터라든지 이런 분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일단 헤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일단 단기 변동성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조금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통 미국 대선 이후에 미증시도 그랬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특히나 대선에 좀 묻혀 있지만 금투세 일단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환율이 다시 이제 고점을 다시 찍고 있는 상황인데 더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외국인들도 다시 한국 증시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의 증시는 지금보다는 더 좀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늘 통계로도 만나보지만 11월 장에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11월은 또 상승폭이 꽤 컸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빨리 승부가 결정지어진 거, 11월에 남은 거래일을 더 많게 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월요일 날도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좀 당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맞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도하는 산업들이 좀 체크가 되면서 앞에서도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투세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과도하게 국내 증시만 유독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야 이제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해치성 자금들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해리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좀 베팅을 하면서 투자했던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세로이 나타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잠깐 이제 하루만 움직였던 금투세에 대한 모멘텀도 좀 시장의 강한 반등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강한 시세를 한 1년 정도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주목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잘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투표 전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고, 네. 당시에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가 하면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난 트럼프 관련주 보겠다 말씀하셨었잖아요. 이런 결과를 근거가 있었습니까? 예상하신? 아무래도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한번 사실상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 구도에서 졌기 때문에 거의 좀 민심 자체가 공화당 쪽으로 쏠려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을 보기도 했고요. 심판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주기가 이제 한 2주기 정도 이제 같이 당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주기로 이제 계속해서 당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바이든 정권이 졌기 때문에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바라봤던 거는 많이 있지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이 맞아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저도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잘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가 개막을 했고 8일까지입니다. 모레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폐막을 하는 때에는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요. 9월 말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아마 8일쯤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민간 지표 상에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왔고 또 우리 관련 기업들도 좀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지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8일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일단 중국에서 호재들이 계속 많이 들리고 있고,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전인대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또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2분기 때는 4.7%,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한 4.6% 정도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양책을 최소한 4억 위안 이상. 4조 위안을 넘어서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이때 한 4조 위안 정도를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썼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많이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4조 위안 이상의 강력한 좀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 부양책 자체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가 좀 예상대로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양책 나온 다음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 중에는 화장품주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있겠지만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 부양책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대중 관세를 엄청나게 때린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경기 부양책이 좀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부양책 좀 잘 나오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부양책도 기대감이 있지만 무비자 이게 나왔잖아요. 그쵸. 예. 무비자 입국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8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1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중국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좀 간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레저, 항공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주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갔었고 여행주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은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미중 문제가 너무 격화가 좀 된다라고 그쵸.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미중 분쟁이 다시 한번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걱정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걱정되는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대미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럼 미국들이 들어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이 만약에 중국한테 대중 관세를 때린다 세게 그러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과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무조건 중국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기업들, 미국 안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들도 구분해서 보신다면 수혜주로 공략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관세 리스크에도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중국의 생산 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만약에 부과했을 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의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더
일을 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이런 기업도 괜찮은 것 같고 CU 메디칼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로봇 시장에 진출한 기업인데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기업이 이 회사밖에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나머지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 막아버리면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석해서 선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뭐 화장품 얘기도 나왔고요. 항공, 여행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보시죠. 아모레퍼시픽과 하나투어입니다. 다 뭐 근거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아주 주가만 보면은 참 답답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과 무비자 입국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거기다가 부양책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더 빠르게 소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무비자 이슈 때문에 면세점 매출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에 다시 2천억 원대 이상으로 회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걸 노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단기적으로도 베팅을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적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권에 있는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비중이 큰 주주분들은 블랙먼데이보다도 아마 그 이틀 뒤였던 8월 7일 2분기 실적 발표 날을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좀 매출이 좋지 않다, 사업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었고 아직도 주가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 과연 중국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네, 방금 이제 앞에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무비자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하나투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이제 중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투어에 대한 수혜가 이제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투어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리포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 전망 가량을 이제 상승할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행사랑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마지막 적자로 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흑자를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약간은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을 좀 줄이는 방향성을 좀 잡아갈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을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에 대한 수혜가 뭐 내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이 좀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비자 소식이 전해진 날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단 종목들이 많고 뭐 하나투어 역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주주들이 조금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와서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자사주 처분에도 잘 버티더니 오늘은 왜 이래?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는데 이걸 직원 상여금으로 썼을 때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럴까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옛날 트럼프 시절 미중 환율 전쟁 때 수혜보는 건 화장품이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가 된다면 이 환율은 오르고 매출 기대감은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니 기관은 계속 담는데 외국인은 오늘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광군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별 재미 못 봤는데 올해도 이런 식이라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미 매출이 중국 매출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매출에 대한 우려 올라와 있고요. 16만 원까지 한번 가봅시다라는 기대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의견 들어보시죠. 네, 결국 트럼프 당선되면 문제 아닌가요? 이제 중국 벗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알짜배기 코스알엑스도 힘 못 쓰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트럼프 당선을 두고 좋아질 거다 나빠질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느 쪽에 베팅해봐야 하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하나투어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역시나 리포트 이야기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부합했고 또 중국 무비자 함께 비상을 꿈꾼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네, 지금 영업이익 40% 내외 전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아래 TMF로 고통받더니 실적이 나쁘지는 않네요. 성장 가능성이 보입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기관, 연금, 사모펀드 다 사는데 52,000원을 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가격 올라와 있는데 잠시 뒤에 전략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무비자면 비자 발급 대행으로 벌던 매출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려감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시 매각 이야기가 나오려나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이 TMF 사태가 나오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제 또다시 주가가 오르면 매각 이슈 다시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매각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항상 나올 때마다 주주들이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모레 파티픽이 되려면 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문제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단 트럼프가 보편관세 20%, 중국 제품에게는 관세 60%를 때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주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어차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도 다 같이 관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사들과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매출의 타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경쟁사와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미주 매출이 좀 준다고 해도 지금 사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쪽 이쪽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 못하는 걸 나머지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미주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정도 3분기 실적 때 매출이 10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유럽 이쪽, 아프리카 이쪽 걸 같은 경우는 300% 넘게 올랐어요, 매출이.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지역에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중국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보게 되면서 중국 쪽 사업부 매출이 살아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하나투어 관련해서는 매각 이슈 그리고 무비자면 오히려 발급 대행하던 좀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네요. 상품은 일단은 이제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요. 실적에 대한 오히려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있는 수익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매각 이슈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제 매각 이슈가 나타나고 티몬 사태가 위메프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매각
매각은 이제 사모펀드가 이 지분, 경영권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 측면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몸값을 많이 받는 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채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에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자체가 좀 건전성 있게 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나올수록 부채 비율을 좀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그때 나서야 매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다시 한번 매각의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접근하면은 충분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들어보죠. 아모레퍼시픽 오늘 12만 원대 초반입니다. 네, 일단은 연 저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 지금 저점 현재 주가 구간을 이번 연도에 2번 정도 찍어줬는데 항상 여기서 반등이 잘 나와주는 구간이었거든요. 일단 주가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면 연 저점 부근에서 조금 아래로 잡았습니다. 연 저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9월달 고점 부근인데 일단 15만 원 정도 선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면은 일단 무난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저점보다 더 아래로 잡았다는 거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의미도 담긴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목 토론방에서 6만 투어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만 원대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4만 4천 원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4천 원입니다.